그림 속에서 한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동자 속엔 오래된 바람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바람은 내 마음의 기억을 건드렸죠. 젊은 날의 나를 닮은 듯한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낯설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을 처음 바라보던 그때의 순수함을요. 나는 한동안 그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없는데 그 침묵이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밀던 시절,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뛰곤 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 시절의 나도 저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봤겠죠. 사랑을 믿고 내일을 기다리며 아직 상처를 모를 때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림 속 소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푸른 터번의 색이 맑고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어쩐지 아침 이슬 같았어요. 아직 말라버리지 않은 젊음의 숨결 같았죠. 귀에 걸린 진주는 마치 시간이 머문 자리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저런 진주 하나쯤은 있겠죠. 세월 속에서도 잃지 않은 한 조각의 순수함이겠어요. 그림을 보는 동안 내 마음도 점점 고요해졌어요.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과 놓쳐버린 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래전에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때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림 속 소녀처럼이었겠죠.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 날의 순수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수는 단순히 어림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알고 난 뒤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꺼지지 않은 불빛 같은 것이었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 불빛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림 속 소녀는 그 빛을 품은 채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오래된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났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지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듯 했거든요. 어머니의 젊은 날을 닮은 눈빛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내 얼굴 같기도 했어요. 나는 그 눈빛에서 시간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젊은 날과 지금의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마음속엔 나이 들지 않는 한 조각이 있죠. 그것은 추억이기도 하고 그리움이기도 하며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 소녀는 그 마음의 조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순수했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때처럼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위로를 받았어요. 삶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마음이 다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사랑하고 잃고 다시 사랑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빛이었죠. 그림 속의 진주는 바로 그 빛의 이름 같았어요. 소녀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그 미소에는 어떤 확신도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지요.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의 호수 같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오래전 잊었던 나를 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시절의 나였지요. 그 시절에 나에게 미안하고도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마음의 온도일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던 그 따뜻함, 그 감정의 결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하지요. 나는 그림 속 소녀의 눈빛에서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 속의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감정이었어요. 그림을 보고 나오는 길에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소녀의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술이란 결국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라는 걸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시 꺼내주고 지나간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일그것이 바로 예술의 위로였어요. 오늘 나는 그 소녀를 통해 내 안의 순수를 다시 만났어요. 세월에 지쳐 있고 있던 마음의 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며 더욱 단단해진 빛이었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눈빛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진주처럼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빛으로였어요. 그림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나의 하루였어요. 오늘도 나는 마음 한켠에 조용한 진주 하나를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림 앞에 서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결조차 고요해지는 시간이죠. 한 점의 빛이 소녀의 얼굴을 스치며 모든 색을 머금어요. 그 빛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도였습니다. 페르메이르의 붓끝은 빛을 단순히 비추지 않았어요. 그는 그 빛 속에 사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누구나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푸른 터번이 머리 위에서 고요히 감겨 있습니다. 짙지도 옅지도 않은 그 색은 마치 하늘과 바다가 한데 섞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터번의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은 세월의 손길처럼 조심스럽지요. 페르메이르의 푸른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사유의 색이자 침묵의 색이었어요. 소녀의 머리 위에서 그 푸름은 하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말 대신 빛으로 전해지는 언어,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첫인상이었죠. 그림 속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숨을 죽인 채 세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정적이었어요. 그 정적 안에서 빛은 소녀의 얼굴을 천천히 감싸며 살아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지도 세상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녀의 존재를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쩐지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목소리는 없지만 마음의 울림만이 남아있는 기도 말이에요. 진주는 그 빛 속에서 가장 고요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결코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작은 빛 하나가 그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의 침묵이 응축된 하나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삶의 고요함과 아름다움, 그 사이에 미묘한 떨림을 담고 있죠. 진주의 하얀 빛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빛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머물고 있어요. 페르메이르는 진주와 터번 사이에 빛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빛은 바다의 먼 수평선처럼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안에는 수많은 색의 숨결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푸른색의 차가움 속에 노란빛의 따스함이, 회색의 침묵 속에 붉은 생명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대비를 조화롭게 묶어냈습니다. 마치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하나의 시간으로 엮어내듯이요. 그림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빛이 점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처음엔 고요하게 느껴지던 그림이 어느 순간 따뜻한 숨결을 품어요. 페르메이르는 생명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붓은 살아있는 존재의 숨을 그렸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처럼 느껴지는 이유일 겁니다. 그는 빛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온기를 우리에게 전했죠. 빛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는 힘을 가졌습니다.
페르메이르의 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완전한 밝음보다 반쯤 가려진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난다고요. 소녀의 얼굴 한쪽은 밝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 균형이 절묘하죠. 그 절제된 명암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함께 머물며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이 뒤섞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요. 터번의 푸른 빛은 바다처럼 깊고 진주의 하얀 빛은 새벽처럼 맑습니다. 이 두 색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세계는 마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한순간에 겹쳐진 풍경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잇습니다. 그림은 멈춰있지만 마음은 움직입니다. 페르메이르는 정지된 순간 속에서 영원을 포착했어요. 그에게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드러나는 방식이었죠. 그림 앞에 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 빛을 슬픔이라 부르죠. 하지만 그 모든 해석은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모입니다. 그리움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움으로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을 향한 조용한 손짓이었죠. 페르메이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요. 그는 붓으로 세상의 소음을 덮고 그 위에 고요를 올려두었어요. 그 고요 속에 사람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단지 한 여인의 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요의 감정을 되찾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이죠. 이제 나는 이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시간을 듣습니다. 빛이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소리, 마음이 멈추며 느껴지는 울림. 진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소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바라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빛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푸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아요. 다만 느껴져요. 어쩐지 나를 향해 있는 듯 하다가도 이내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죠. 그 애매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아요. 마치 오랜 기억 속에 누군가가 문득 나를 돌아본 듯한 착각이 들죠.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그림 속 소녀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마주침이 오래 남아요. 페르메이르는 왜 그녀의 시선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정면도 아니고 완전히 옆모습도 아닌 반쯤 돌아본 듯한 그 눈빛은 보는 이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그 눈빛에서 호기심을 읽고 또 다른 이는 슬픔을 느껴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사랑을 보고 또 누군가는 고독을 봅니다. 하나의 시선이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게 신비롭죠. 그것은 아마도 작가가 남겨둔 여백이었을 거예요. 보는 이가 각자의 마음으로 완성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녀의 눈빛은 한 사람의 감정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음이 흘러들어와 섞이고 시간 속을 떠돌아요. 그림을 보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눈빛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땐 위로처럼 다가오고 외로울 땐 함께 울어주는 듯하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살아있는 듯합니다. 보는 이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소녀의 눈동자에는 미세한 빛이 머물러 있어요. 그 빛은 한낮의 햇살도 촛불의 불빛도 아닌 아주 은은한 존재감으로 남아있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눈빛은 현실의 빛이 아니라 영혼의 빛처럼 다가옵니다.
작가는 눈으로 그렸지만 보는 우리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페르메이르는 소녀의 시선을 통해 말보다 깊은 대화를 시도한 듯합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는가요?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요. 그 시선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죠. 그 자체로 완성된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오래 바라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소녀가 나를 보고 있는 듯 하다가 이내 내가 소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림 속 세계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림 속 소녀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의 교차점에서 현실과 예술, 과거와 현재가 만나죠. 그때 우리는 이 그림이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것은 보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깊은 사유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도망치고 싶을 만큼 솔직하죠. 그 눈빛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숨기고 싶은 마음의 한 구석을 꿰뚫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함께 비춥니다. 그래서 그 눈빛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담담할 수 없어요. 그림은 조용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폭풍처럼 일렁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눈빛이 사랑을 품고 있다고. 또 다른 이는 그리움의 얼굴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랑도 슬픔도 아닌 그 둘 사이 어딘가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의 온도예요. 우리는 그 온도에 끌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의 힘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요. 소녀의 눈빛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생깁니다. 어떤 이는 그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보고 어떤 이는 지나간 사랑을 떠올려요. 또 누군가는 자신이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이 그림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남아요. 같은 그림인데도 모두에게 다른 감정을 남기는 이유, 그것은 그 눈빛이 보는 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림 속 시선은 결국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고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지요. 그 모든 순간이 겹쳐질 때 그림은 비로소 완성돼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단 한 사람의 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얼굴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의 기억이에요.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눈빛 속에 나도 남아 있었을까요? 페르메이르의 그림 앞에 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어요. 색도 공기도 침묵도 모두 고요하게 가라앉았죠. 그는 빛을 그리는 화가라 불렸지만 사실 그가 그린 것은 빛보다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빛이 닿는 자리마다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의 그림은 늘 일상의 한 장면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거창한 풍경이나 영웅적인 인물을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인 음식을 준비하는 소녀 음악을 듣는 사람 같은 평범한 일상을 그렸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고요를 찾아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가 그린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내면의 평화였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그런 고요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배경도 장식도 없이 오직 빛과 시선으로만 완성된 초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피어납니다. 누군가에겐 그리움이고 누군가에겐 첫사랑이며 또 누군가에겐 잊지 못한 기억이지요. 빛은 페르메이르의 언어였어요. 그는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빛 한 줄기가 얼굴을 스칠 때 그 빛은 단순히 사물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었죠. 소녀의 얼굴 위에 닿은 그 은은한 빛은 생의 순간을 붙잡은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그 한순간만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 봐도 고요하지요.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삶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빛은 따뜻했어요. 그것은 외부의 광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의 빛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빛은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빛이었어요.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잊고 있던 감정, 닫아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깨어나네요. 그는 한때 외로움과 가난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놓지 않았어요. 그림은 그의 생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명예도 부도 갖지 못했지만 대신 빛을 남겼죠. 그리고 그 빛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것이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그림 속 소녀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작가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사람을 향한 애정, 그리고 존재에 대한 경외. 그래서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모델의 표정이 아니라 작가가 세상에 남긴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지요. 그림을 보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등에 남긴 듯한 여운이 오래갑니다. 그건 그림 속 소녀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는 빛으로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임을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그렇게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있죠. 그 빛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그 진실을 고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 하나로요. 페르메이르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그린 화가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쟁과 빈곤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직 빛으로 세상을 말했죠.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저항이었어요. 그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늘 한 사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소음보다는 빛의 울림을 더 깊이 들었죠. 세상이 떠드는 동안 그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벽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온도와 색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음악이었고 기도였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에는 소리 대신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였어요. 그는 순간을 붙잡는 대신 그 순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묘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요. 사람의 마음, 하루의 온도,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빛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한 화가라고 불렀지만 그는 세상을 가장 조용히 바꾼 혁명가였어요. 그의 혁명은 칼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어둠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어요. 그의 그림 속 빛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기에 진실했고 작았기에 따뜻했죠. 페르메이르의 빛은 늘 누군가의 어깨 위에 혹은 창가에 놓인 사물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피어난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변의 빛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붓을 놓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봐주지 않아도 빛은 여전히 그에게 말을 걸었죠. 그 빛이 그를 살게 했고 그는 그 빛을 세상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술이었고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힘을 큰 목소리에서 찾지만 페르메이르는 그 반대였어요. 그는 가장 작은 소리로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세기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닿아 있습니다.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고요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 페르메이르의 삶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 빛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무대였죠.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빛은 지금도 그림 속에서 숨을 쉽니다. 그것은 단 한 줄기의 빛이었지만 그 한 줄기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살았던 고독을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그림으로 옮겼죠. 그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생이 전하는 마지막 문장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한 줄기 빛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가 그린 빛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의 빛이었죠. 세월의 바람에 쓸려간 얼굴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지나가 버린 사랑과 슬픔이 그 빛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움을 붓끝에 담아 빛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짙은 그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햇빛이 스치는 순간을, 커튼이 흔들리며 생기는 그림자를, 창가의 항아리에 떨어진 먼지까지도 놓치지 않았죠. 누군가의 숨결처럼 금세 사라질 것들을 그림 속에 붙잡아 두려 했던 그의 마음.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의 방식이었어요. 그에게 그리움은 곧 삶이었죠. 그의 그림 속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거나 책을 들여다보거나 멀리 바라보고 있죠.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지만 눈빛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그 침묵을 사랑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진심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인간 안의 고독을 그렸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그리움 말이에요. 그가 빛을 다루는 방식은 참으로 섬세했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는 따뜻한 빛을 남겼습니다. 그 빛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깨어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흐르지요.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묵혀둔 사랑의 온도 같아요.
페르메이르의 빛에는 항상 결핍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찾았습니다. 현실의 어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따뜻하고 어둡지만 희망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의 그리움의 색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가 남긴 색이었어요. 그의 삶은 결핍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붓끝은 현실의 고통을 녹여내는 불씨였죠. 페르메이르는 가난했고 시대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은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죠. 빛, 공기, 시간, 그리고 인간의 마음. 그 모든 것에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움은 그에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는 사라진 것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마음, 기억하려는 의지. 그것이 그를 움직였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 그리운 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의 자신을요. 그리움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의 색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빛은 슬픔처럼 따뜻했고 푸른 빛은 외로움처럼 고요했어요. 그 모든 색이 만나 만들어내는 장면은 마치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듯 섬세하죠. 빛은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빛이 머무는 자리는 어둠 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현실을 떠난 꿈이 아니라 현실 속의 위로로 남아요. 그리움이 만들어낸 빛. 그것이 그의 예술이었어요. 페르메이르는 화려한 세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소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보았죠.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 손끝에 머문 따뜻한 공기, 그 모든 것 안에 인간의 온도를 담았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그의 빛은 더 다정했고 그의 그림은 더 인간적이었죠. 그리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의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이 젖는 이유는 아마도 그리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붓으로 그리움을 노래했고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지요. 페르메이르는 그리움으로 세상을 그렸고 우리는 그 빛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세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서 있지요. 이름이 사라졌는데도 존재가 남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소녀는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페르메이르는 그녀를 통해 무명의 얼굴에 영혼을 부여했어요. 이름보다 더 깊은 인간의 본질을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녀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상이 가진 힘이에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머물렀죠. 남편의 아내로 아버지의 딸로 누군가의 그늘로 살았어요. 페르메이르는 그 틈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름을 주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조용히 세상을 지탱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는 그 이름 없는 얼굴에 빛을 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던 여인의 시선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을 모두 흡수한 듯 고요했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빛은 시대의 억눌림을 넘어 존재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언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페르메이르의 붓은
그 침묵을 언어로 바꾸었죠. 그는 색으로, 빛으로, 시선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말보다 깊은 언어가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델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여성을 대신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억눌린 시대에 태어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묻지요. 나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울림이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여성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여인을 그렸죠. 화려한 장식도 권력의 상징도 없이 오직 인간의 눈빛만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의 여인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빛이었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그 눈동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상의 의미입니다. 외모가 아닌 존재로 기억되는 인간. 페르메이르는 그 가능성을 열었어요. 그녀의 푸른 터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시선에 맞서는 보호막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색은 어둠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푸른색을 입혔죠. 그 푸름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걸린 진주는 시대를 비추는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빛은 단 한 점이지만 어둠 속에서 가장 멀리 닿는 빛이었죠. 이름 없는 여인에게 건네는 작가의 경의와 존중이 진주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하녀였다는 설도 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누구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존재가 그림 속에서 존엄을 얻었다는 사실이지요. 페르메이르는 인간의 외로움과 존엄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인간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름 없는 모든 사람의 얼굴,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초상. 그녀는 그 모두의 대표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대를 넘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외면할 때 이 소녀의 시선은 말없이 대답하죠.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 그림이 세기를 건너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페르메이르는 그 여인의 침묵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억압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그렸어요. 소녀의 눈빛에 담긴 그 미묘한 슬픔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림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깨어났어요. 그는 침묵으로 말하는 화가였고 그녀는 침묵으로 노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녀를 바라볼 때 단순한 미소나 눈빛 이상을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남았지만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멸의 초상이죠. 페르메이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빛을 그렸고 그 빛 속에 인간의 영혼을 남겼습니다. 한 줄기 빛이 소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그 빛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를 스칩니다. 마치 세월의 손길처럼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온도를 지니고 있지요. 어둠 속에서 쏟아져 들어온 한 줄의 빛이 이토록 섬세하게 영혼을 비추는 장면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페르메이르는 그 빛을 통해 소녀의 침묵을 말하고 있지요. 소녀의 입술은 닫혀 있지만 그 빛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전하고 있죠.
그림 속 어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깊은 무게이며 인간의 내면이기도 했어요. 빛은 그 어둠 위에 떨어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단순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이죠. 소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고요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배우처럼 느껴지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참 고요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 그것이 페르메이르의 언어였어요. 빛은 언제나 한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닿는 마음은 모두 다르죠. 어떤 이는 그 빛을 위로로 느끼고 또 어떤 이는 고독으로 받아들입니다. 페르메이르의 붓은 그 모든 감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단지 사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빛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어둠을 밀어내지 않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듯 스며듭니다. 그것이 이 그림이 전하는 조용한 힘이지요. 소녀의 시선은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순히 빛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닿은 온도를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침묵의 대화처럼 느껴져요. 말 한마디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었죠. 페르메이르가 그린 빛은 단지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였어요. 소녀와 세상 화가와 존재, 그리고 우리와 시간 사이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은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되어 있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절제 속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놀랍지요. 그것은 오래된 음악처럼 마음에 남아요. 페르메이르의 빛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숨결로 남아있죠.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빛, 그것이 이 그림이 세월을 이겨낸 이유입니다. 귀에 걸린 진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월을 초월한 영혼의 흔적이자 한 사람의 존재를 밝히는 빛이었죠. 페르메이르는 그 작은 진주에 소녀의 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볼 때마다 눈길이 자연스레 그 진주에 머물러요.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한 울림입니다. 아무 말 없이 존재하지만 깊은 마음에 파문을 남겼죠. 진주는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상처받은 조개가 그 아픔을 덮기 위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진주는 언제나 고통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페르메이르는 그 진주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소녀의 귀에 걸린 진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인생의 흔적이며 침묵의 언어입니다. 빛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의 내면이 품은 존엄의 빛이었지요. 그림 속 진주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페르메이르는 이 작은 빛을 통해 인간이 가진 본래의 순수함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죠. 그래서 이 진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건너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는 듯이 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죠. 소녀의 표정은 그 진주와 닮아 있었어요. 말없이 고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죠. 그 안에는 고독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따뜻한 빛도 있었어요. 페르메이르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단 한 점의 진주로 응축했죠. 그 빛은 단순히 귀에서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번지는 인간의 숨결입니다. 진주는 세월을 견뎌냅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시간의 먼지가 쌓여도 그 빛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 앞에서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진주는 무엇일까 하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남아 꺼지지 않은 빛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요.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었어요. 혹은 오랜 세월 나를 버티게 한 단단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페르메이르의 진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지요. 당신은 어떤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이 그림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화려하지 않은데도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결도 닮아 있었죠. 반짝이기보다 견디는 삶, 크게 빛나기보다 조용히 존재하는 삶. 진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요. 당신의 마음에도 여전히 순수가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아요. 진주의 빛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금도 자라나는 생의 증거이죠. 우리가 이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진주처럼 작지만 단단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았음을 이 그림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 속 소녀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입술은 닫혀 있지만 눈빛은 고요한 대화처럼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따뜻함과 서늘함이 함께 머물러 있죠. 처음엔 그저 맑다고 느껴지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마치 오래전 나를 바라보던 누군가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네요. 페르메이르는 이 눈빛 하나로 인간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말없이 감정을 담아내는 눈, 그것이 그의 언어였죠. 이 눈빛에는 사랑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다가서지 못했던 망설임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슬프고 고요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우리가 품었던 순수한 열정의 온도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줄 알았던 감정이 이 눈빛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움이 바람처럼 스쳐가고 지나간 청춘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페르메이르는 이 눈빛으로 세월의 침묵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어나 거창한 구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묘한 떨림에 집중했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감정보다 깊은 정서를 남깁니다. 보는 사람의 기억을 불러내고 잊고 있던 감정의 색을 되살려내요. 소녀의 눈빛이 바로 그 중심에 있지요. 그 시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가요? 그림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녀의 눈빛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젊은 날의 사랑, 후회,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던 마음까지 모두 꺼내 보여주죠. 그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말을 잃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수긍의 순간이었어요.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순수를 느끼는 순간이죠. 이 눈빛은 어쩌면 작가 자신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페르메이르는 빛을 통해 침묵을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만의 고요를 지켜냈습니다. 소녀의 시선은 그런 그의 내면이 투영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휩쓸리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던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빛은 단순히 인물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초상화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잊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감정을 담고 있죠.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의 여운이었어요. 나이 들어 다시 이 눈빛을 마주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젊은 날의 설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었음을요. 그 감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시간을 초월한 위로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온기, 그것이 페르메이르의 진짜 빛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완전히 지우지 못해요. 오래된 기억은 희미해질 뿐 사라지지 않죠. 마치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세기를 건너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사라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장의 시간 기록이었어요. 그림 속 빛은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것은 화가가 남긴 손끝의 온기이자 인간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죠.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 그 기억은 어떤 얼굴로 남게 될까?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한 점의 초상화처럼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남겨지는 것 아닐까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젊음이나 아름다움의 문제보다 훨씬 깊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페르메이르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과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그의 그림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며 기억의 생명력이었어요. 그는 한 여인의 얼굴에 시간을 이기는 감정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소녀를 만나요. 이름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캔버스 속에, 빛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죠. 소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미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이렇게 오랜 세월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담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의 진심이야말로 영원을 남기니까요. 페르메이르가 그린 것은 순간의 영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영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시간을 초월한 대화예요. 화가와 모델,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우리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기적이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눈빛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눈빛이 됩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세계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죠. 이것이 바로 예술이 시간을 건너 전하는 방식입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존재 이유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며 흘려보낸 시간들, 잊힌 사람들, 지나간 사랑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지요. 어떤 기억은 따뜻하게, 어떤 기억은 아프게 남아 우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페르메이르가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 남겨진 것의 의미였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선명하게요. 그 사실이 어쩐지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하죠. 소녀의 눈빛처럼 당신의 존재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또 다른 빛이 되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겠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수백 년을 건너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요.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고요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소리 없는 속삭임 같아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세상에 지친 마음이 그 눈빛을 마주하면 알 수 있어요.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페르메이르는 화려한 장식이나 격렬한 감정보다는
고요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림에는 항상 멈춤이 있었죠. 시간조차 잠시 쉬어가는 듯한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빛은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소녀의 얼굴을 스치는 한 줄기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머물러요. 그 빛 안에는 슬픔과 위로 그리고 이해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주는 그 고요한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빛을 잃지 않는 보석이었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기다림과 닮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견디고 버텨온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죠. 그게 바로 페르메이르가 남긴 진주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온 삶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려하지 않기에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림 속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곧 언어였어요. 침묵 속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 속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 대신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그린 세상은 현실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감정이 숨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소리도 없는 새벽이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잃어버린 것 중 하나는 아마도 고요를 견디는 힘일 거예요.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자꾸만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말없이 우리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마음이 고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의 순간이 바로 위로의 시작이죠.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그림을 본다는 건 사실 자신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소녀의 눈빛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합니다. 그 속에는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희망도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빛으로 대신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날은 그 눈빛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죠. 그것이 페르메이르가 우리에게 남긴 침묵 속의 사랑이었어요. 예술은 늘 그렇게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예술은 남아 조용히 우리를 감싸줍니다. 진주의 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것은 단지 옛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며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술은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요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래전 나는 그 소녀를 단순히 그림 속 인물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다시 마주한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낯익은 무언가가 있었죠. 그건 마치 젊은 날의 내 얼굴이 그림 속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타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그리는 일이라는 거리였죠.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내 안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며 나는 얼마나 많은 얼굴을 바꾸어 왔는지 생각하게 돼요. 어머니로서의 얼굴, 아내로서의 얼굴, 누군가의 동료로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할 속에서 진짜 나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그림 앞에 서면 이상하리만큼 모든 얼굴이 벗겨지고 가장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과도 같았어요. 페르메이르는 한순간의 빛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그렸습니다. 그 빛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비추었죠.
그의 그림 속 소녀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은 얼굴, 가식 없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담백함 속에서 오히려 가장 강한 생의 빛이 느껴졌죠. 어쩌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죠. 소녀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게 되는 감정이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지만 그때의 나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시선이 일깨워줘요. 그렇게 예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을 되돌려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나이 든다는 건 기억이 쌓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놓아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젊은 날에는 다가올 미래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그림 속 소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괜찮아요. 당신의 시간은 모두 아름다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요습니다. 지나온 모든 계절이 나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요.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평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복합적인 감정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늘 이런 이중적인 감정 속을 걸어갑니다. 기쁨과 외로움, 희망과 체념, 시작과 끝이 서로 맞물리며 흘러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온도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진실한 아름다움이었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그 사실을 아주 고요한 방식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목소리가 없어도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림 앞에 서면 나는 어느새 소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구나 속삭이듯 말하면 그녀는 미소로 대답하듯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여전히 그때 그 마음이잖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납니다. 눈빛 속에 담긴 건 단지 빛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은 나를 다그치지도 위로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곁에 머물러 있었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그림을 떠나 나올 때면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평온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분주히 살아가지만 내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춰 있어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아무리 많은 풍경을 지나도 결국 돌아오는 곳은 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다시 한번 이 소녀를 떠올릴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미소 지을지도 몰라요. 이제야 너를 완전히 이해했구나 하고요. 이제 나는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젊은 날엔 몰랐던 그 시선의 의미가 이제서야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결국 한 줄기 빛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머무는 한 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나는 마음속에 작은 귀걸이를 하나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빛이 세월을 통과해 내 안에 남아있듯 진주의 은은한 광채는 조용히 나를 감싸주네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건너온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아름다움이란 젊음의 것이 아니라 살아낸 흔적 위에 피어나는 것이라는 거리지요. 페르메이르의 소녀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빛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는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남지요. 소녀의 눈빛은 여전히 내게 말을 겁니다.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세월이 너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면 내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그것은 위로이자 용서였고 오래된 사랑의 회답이었죠.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인가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단하고 고요하며 결코 꺼지지 않지요. 삶이란 그런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림 속 소녀가 진주를 귀에 걸었듯 나는 오늘 나만의 귀걸이를 겁니다. 그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이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그 대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빛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모양을 바꾸어 내 안에 머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진주의 빛은 단지 귀에 거는 장식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빛은 내 안에 슬픔을 품고 기쁨을 비추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순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순수가 바로 진주의 빛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아름다움이었어요. 오늘 나는 그 빛을 다시 귀에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소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예요. 괜찮다고,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빛을 잃지 말자고요.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미소 짓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더 이상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피어오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진주입니다. 당신도 그 빛을 귀에 걸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빛날지도 모릅니다.